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이 파이 관련 생태계 해서 좀 외국 사이트나 뭐 국내 사이트도 좀 서치를 해보고 프로젝트 관리자분들이랑 뭐 시간이 나면 좀 이야기도 해보려고 하고 하면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파이코인 합의 가격 얘기들로 인해서 너무나 큰 에너지들이 발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흥미로운 뉴스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좀 간단한 주제이면서도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합의 가격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거래, 이 거래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파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성장을 해오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원동력이 무엇일까?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한 두세 가지를 뽑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바로 이 이유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 시간에 커뮤니티가 조성이 되었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기도 전에 미리 파이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소수의 거래를 성공시켰다라는 점,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래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파이코인은 가치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믿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 많이 유입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태계 부트스트랩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 틀이 이제 이런 이른 거래로 인해서 구축이 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약 300여 명에 이르는 테스터들이 코어 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이미 그분들은 KYC를 이른 시간에 통과를 했고 IAT 기능을 부여받아서 본인들이 순수 채굴한 코인 양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또 미리 파이코인을 전송 보내고 또 받고 하면서 거래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 역사상 첫 거래는 2019년 12월 16일에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 실제 벌꿀을 판매하는 파이오니어가 테스터로 존재했었고요. 그때 그 테스터 아이디가 USCBman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크립토 레전드라는 아이디를 가진 테스터가 이 벌꿀을 파이코인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당시 벌꿀 10통과 물류비 포함해서 총 125달러의 가치를 50파이로 교환을 하였고요. 그래서 1파이의 가치는 약 2.5달러 정도 상당으로 교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역사적인 거래가 성사가 되었죠. 이 사건 이후로 많은 테스터들이 그 후로 교환을 시작을 하였는데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저분들은 파이코인의 가치를 미리 믿고 모두가 파이코인을 무시할 때부터 어떤 상품과 파이코인을 서로 거래함으로써 파이코인의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벌꿀을 구매한 크립토 레전드라는 테스터는 후에 몇몇의 다른 테스터들과 힘을 합쳐서 TPL이란 앱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테스터들 300여 명이 그들만의 힘으로는 충분한 거래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직감을 한 것이고요. 저는 TPL 개발자들과는 짧게라도 계속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TPL 앱을 통하게 되면 테스터들이 아닌 일반 파이오니어들도 파이코인을 통해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영상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TPL 거래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을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TPL 앱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일반 파이오니어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략 2,500여 건의 거래가 TPL에서 성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파이코인으로 어떤 거래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은 파이코인의 실가치를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의 거래가 SNS에서 홍보가 되고 또 전파가 되면서 파이오니어 수가 급증을 했고 우리 다수가 이 파이코인은 어느 정도의 가치는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신뢰를 두게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 공통점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파이오니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파이코인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래에 다 참여를 하고 있지만 모두 생업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자기의 승용차를 팔아서 아니면 어떤 고가의 물품을 통해서 억지로 거래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정말 건전한 마인드로 소소하게 거래를 시작하고 있음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태계 부트스트랩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정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파이코인이 앞으로 1년, 2년이 지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신뢰가 뒷받침이 일단 돼줘야 할 테고요. 몇몇 세력으로 또는 판매자들의 주도에 의해서 고가의 거래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일단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만
파이 코어 팀이 말하는 자체 생태계 부트스트랩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 소소한 거래들을 한번 살펴보면 파이코인으로 헌책을 교환을 하고요, 음료수를 교환을 하고 휴대폰 데이터를 교환하고 하는 행위들은 이건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또는 파이코인의 가치를 펌핑시키기 위한 교환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생활에 파이코인과의 거래를 접목을 시켜서 더 친근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가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파이 네트워크가 걸어온 길을 보면요, 파이코인의 펌핑과 덤핑을 위한 마케팅 전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파이코어 팀을 또 신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파이코어 팀에서조차 얘기를 했지만 이 파이 네트워크를 단기적으로 무엇을 큰 것을 바라고 접근을 하셨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10번, 100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도 좀 실거래를 준비를 해야 되고 생태계를 위해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테스터들 300여 명과 TPL 참여자들이 가졌던 마인드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 마인드의 차이점이 전 있다고 보는데요. 거래 성사 의지가 전 분명 있다고 봅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그들은 어떻게든 거래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고 우리는 아직 거래를 할 수 없는 파이오니어들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고 가격 예측만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가격 예측이 상당히 도움은 될 겁니다. 이것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영상은 올해 1월 달에 제가 번역해드린 영상인데요. 이미 반년 이상 충분히 거론되었던 토픽이기도 합니다. We usually think about sellers like a group of few hundred or few thousand people who are there to cover our everyday needs. But every pioneer should be a buyer and a seller to form a supply chain. And that's the only way, okay, maybe not the only way, but one of the best ways how the Pi ecosystem could work. If a seller could or can immediately spend the Pi he earned from a previous transaction, he doesn't even have a need to. When some people ask me, okay, Meldin, that's hard to understand, but I would say we need to start slowly, and maybe the next time we make some transactions, do it in a 50-50 ratio. Of course, when we get some Pi to our wallets and are able to send to our friends, families, and people around the globe. But let's do it slowly and steady. Maybe the next time you make a favor to a friend and he wants to pay you something, don't use dollars, euros, or whatever. And since then, we've done over 2,500 transactions, real transactions, for different types of goods and services where pioneers offered some type of good or service in exchange for Pi at that valuation. And that's real transactions. So these other values that people speak of, like $314, $1,000, that's all hypothetical. I'm talking about real Pi transactions that have happened between pioneers on a peer-to-peer level, on a global level. Now, it doesn't sound like a lot, 2,500 transactions, but that is a lot for an economy that people think doesn't even exist. And we're not the only one. There's a lot of other economies out there, and they have done transactions too as well. And so we're the only one actively displaying it all. But there are pioneers out there already that have used Pi, and also many more that want to use their Pi in this way. Where they are using. I did it for 0.1 Pi. You could say that it's a very quality cartoon picture. Okay, so I did it for 0.1 Pi. So that's around $10 because the valuation is 1 Pi for $100. Okay, so yeah, I'm just basically trying to let us begin to see some things that have happened before now. These are things that have happened before now, and it's still happening, just in a way to set the pace. So when you begin to see on the internet and everywhere, 1 Pi for $1,000, 1 Pi for $5,000 for one, it's not just about just saying it. We must be able to do what we say. Okay, that's exactly when we are given real value to Pi.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영상에서 언급된 말처럼 이제는 파이코인 가치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거래 중심으로 생각을 좀 전환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미디어에서 좀 더 퍼져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형 KYC가 시작이 되고 우리 모두가 폐쇄형 메인넷으로 이동을 한다.
이 실제 의미는 제 생각엔요, 300여 명의 테스터들이 해왔던 발자취를 우리가 아주 흡사하게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300여 명이 해왔던 실제 거래들을 우리 3,500만 명이 같이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요, 규율도 심지어 아주 흡사합니다. 테스터들도 현금 거래가 허용이 되지 않았고요. 폐쇄형 메인넷에서도 우리는 파이코인을 현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백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형 메인넷 자체도 파이코인의 가치를 형성하게 도와주는 기관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기간에 본인이 모아둔 파이코인으로 아주 다양한 고가의 물품들을 쉽게 살 수 있을 거라고만 예상을 한다면 오히려 실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최악의 경우도 예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테스터들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미션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말이죠. 물론 코인을 적절하게 소비를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파이코인을 소비하려는 분의 퍼센티지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을 과장해서 분석을 하면 안 되고요. 진실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커뮤니티 조사에 참여한 분들도 열정 파이오니어 분들이 대부분 투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은 나머지 90% 파이오니어 분들은 시장이 열리자마자 덤핑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폐쇄형 기간에서 필요한 것은 많은 거래를 성사시켜 내야 되는 것이고요. 다수의 상품 판매자가 존재하여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은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파이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특별한 시장이 존재하여야 된다. 어떤 엄청난 혜택이 있다. 또 특별한 아이템들이 있다. 또는 대기업에서 보았을 때 이 시장은 거래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커뮤니티를 잡으면 우리 기업에 엄청난 혜택이 갈 것이다. 이런 상상은 이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우리 현실 과제에 충실해 보자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은 거래를 초반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 관련 미디어를 보면요. 어떤 플랫폼에서는 이런 상품을 얼마에 판매를 했다더라. 이런 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다수는 실제 판매 상품이 아니고요. 테스트 목적의 가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파이코인의 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팩트들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 D앱 개발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마켓 플랫폼에서 그런 테스트용 데이터들이 점점 더 넘쳐나기에 파이 네트워크 뉴스를 항상 체크하시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미디어를 보게 되면 파이 시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코인으로 스포츠카를 살 수 있겠구나, 또는 메인넷이 열리자마자 다수의 판매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가의 물품들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오히려 좀 빠른 실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적어도 초반에는 몇몇 판매업 하시는 분들, 또 전문 업체에 이 모든 것을 의지를 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번씩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사회적 트렌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거래들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몇몇 판매자분들에 의해서 이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고, 우리 모두가 거래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우리 파이 생태계를 위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쪽에다가 힘을 계속 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전에 파이노믹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이 생태계를 위해서라면 입고 있던 팬티라도 벗어서 팔아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정말 그 말에 정말 큰 공감을 할 수가 있었고, 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파이노믹스 님이 정말 현재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고 있으시구나, 바로 제가 느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파이 네트워크에 거품을 좀 걷어내고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초반에 거래량 부족으로 인해서 메리트가 없는 커뮤니티가 되었을 시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이 생태계에는 꼭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판매자들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저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이 트리니티 프로젝트 대표분과 간단한 전화 인터뷰를 해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저런 프로젝트들의 최대 과제는 어떻게 얼마나 판매자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보통 여기에 핵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저도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핵심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이제는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요.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집안 한 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좀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각자 하나씩 준비해 볼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 물품도 상관이 없습니다.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죠. 나에게는 쓸모가 없는 물품이어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다른 누구에게는 유용한 물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한국에서는 유행이 지났다 하더라도 해외 어딘가에서는 그 물품이 어마어마하게 값어치는 물품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집에서 홈 베이킹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로 판매할 예정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떤 제빵이나 다른 수익의 목적으로 이거를 또 하는 것도 아니고 파이 생태계에 조금이라도 초반에 도움을 주고자 매달 진행을 하는 것이기에,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 20만원 정도의 제빵 원료를 구매해서 한정 판매를 진행을 해도 되고요. 절대 무리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몇 달 후 교환 예정인데요. 이 휴대폰 또한 파이코인으로 또 판매를 해볼 예정이고요. 또 집에 골프채 세트가 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팔지 안 팔지 고민 중이지만은 이것도 결정이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재미있게, 좀 소소하지만 이렇게 동참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좀 더 큰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물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래봤자 중국이 알아서 가격을 다 올려주지 않을까, 또는 어차피 세력의 놀이터가 될 것인데 왜 파이 네트워크에서 이런 귀찮은 이런 짓을 다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다른 암호화폐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하시더라도 파이 네트워크만큼은 좀 더 다른 마인드로 접근해 보시길 권장해 드리는 것이고요. 충분히 즐기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거래 관련 아이디어를 내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기회가 되시면요, 제 동영상 댓글에다가 현재 집에 놀고 있는 중고 물품들 또는 어떤 번역이라든지 어떤 디자인 같은 무형의 서비스업, 이런 것들을 나는 앞으로 몇 파이에 팔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언급을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글들이 더 쌓이고 모이면요, 더 큰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또 힘이 모여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